34장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유산으로 받게 될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 경계는 에돔과 맞닿은 신광야 일부를 포함한 사해 동쪽에서 시작되어 전갈 고개를 돌아 신에 이르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 이집트 시내로 방향을 틀어 지중해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까지 이어지고 또 호르산에서 르보 하맛까지 이어져 스닷에 이르고 거기서 시브론으로 이어지다가 하살레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스밤까지 이어지고 다시 스밤에서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갔다가 갈릴리 바다 동쪽 피타를 끼고 이어진다. 거기서 요보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누어 받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요단 여리고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을 사람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임명하여 그들이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돕게 하여라. 너희가 임명할 사람들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여굴리의 아들 북기 족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읒 족장,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 족장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들이다. 강, 산, 성읍 그리고 들판이 경계선을 표시하는 지점들로 골고루 등장합니다. 우선 남쪽은 에돔과 근접한 신광야가 경계선입니다. 참고로 이 신광야는 출애굽 직후 신광야와는 다르죠. 히브리어 원어의 스펠링은 둘이 다릅니다. 민수기는 바란광야 거점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곳을 신광야의 가데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광야는 바란광야 북쪽 지역에 대한 하위 명칭으로 바란광야는 신광야를 포함한 훨씬 넓은 지역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데스 위치와 관련된 두 명칭의 교차는 가데스가 교묘히 두 광야가 접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가데스와 신광야, 바란광야의 중요성은 오경과 역사서가 증명해 주죠. 가데스는 군사 주요 거점 지역이었으며
가나안 종족들에게도 남쪽 세력을 가로막는 중요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를 중심으로 거의 38년을 바란 광야와 에돔의 세일산 일대 그리고 더 남쪽의 아카바 만 쪽을 배회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곳을 거점 삼아 가나안에 침투한 적이 있죠. 정탐꾼들은 진광야 곧 가나안 남쪽 경계선에서 출발해서 멀리 가나안 북쪽 끝단 성읍인 르보하맛 근처 르호베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들의 정탐 지역 중 하맛 어귀 르보하맛은 현재 지정되는 북쪽 경계선과 일치합니다. 신광야 일대 국경선은 염해, 사해 동쪽 끝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너머는 세렛강을 사이에 두고 세렛 남쪽은 에돔, 북쪽은 모압 영토입니다. 에돔은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의 국경 통과를 막은 민족이죠. 그들은 주전 7세기까지 세력을 유지하다가 그 후 국력이 쇠퇴하여 더 이상 유다의 위협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전 8세기 후반에 아시리아 수중에 넘어가죠. 발람은 24장 18절에서 에돔 멸망에 대해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성읍들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아그라빔은 아라바 광야와 네게브 사이 어떤 성읍이었으며 그곳의 남쪽이 가나안 경계로 설정됩니다. 반면에 하살 아달과 아스몬은 가데스와 애굽 시내 사이의 성읍들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시내는 네게브와 시내 반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오늘날 와디 엘 아리쉬로 추정됩니다. 이 강은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 엘 아리쉬로 흘러가는 계절천 와디로 우기 때만 흐르죠. 마지막으로 바다까지에서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서쪽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경계를 위한 지점들을 표시할 필요가 없죠. 지중해 연안은 이스라엘의 끈질긴 대적인 블레셋 거점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블레셋 땅도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약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불순종 탓으로 돌립니다. 북쪽 경계는 대해 지중해부터 호르산까지 이어집니다. 이 호르산은 아론이 죽었던 산과는 다른 호르산이죠. 몇 군데 주요 거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맛 어귀는 정탐꾼들이 갔던 최북단 성읍 바로 그곳입니다. 하맛 어귀라 칭하는 이곳은 하마트의 왕국의 남쪽 거점 도시로 가나안과의 경계선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약속의 땅의 북방 한계선인 셈이죠. 동쪽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경계선들이 표시됩니다. 최북단은 하살 에난이며 이어서 르밤, 리블라, 아인에 이릅니다. 이 성읍들은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며 구약에서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예레미야 52장 9절 이하에서 리블라가 한 번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긴네렛, 갈릴리 호수 동쪽이 경계선이고 이후 남쪽으로 요단강을 따라 경계가 그어지면서 염해, 사해까지 이릅니다. 13절로 29절입니다. 모세는 이 경계선으로 표시된 요단 서편 땅은 아홉 지파 반의 몫이라고 확정짓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 땅을 이미 배정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땅의 실질적인 분배 작업을 위해 12명의 지휘관을 새로 뽑으라고 명합니다. 이로써 세 번째 지파장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그리고 13장의 12정탐꾼 선발에서 그리고 땅 분배 책임자 선정에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시 유다가 선두지파로 등장하고 갈렙이 결국 지파장직을 맡게 됩니다. 참고로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지파에 합류한 인물입니다. 그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죠. 그나스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창세기 36장 15절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종족들이었는데 아마도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 때 갈렙 가족은 수많은 잡족에 속해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보세요. 갈렙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에 속했으며 그의 아우 온니엘은 사사로 큰 활약을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약속의 땅의 경계, 정복할 상세한 지명들,
새 시대를 맡은 족장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고 이어지는 지도 참조하세요.